좋지 않았는데 수민이도 엎어잡고 오고 말이야. 자, 봅시다.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시제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렵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시제가 무엇이냐 봅시다. 문법적인 요소들을 항상 물어볼 때 정의를 내리죠. 시제가 무엇이냐, 수동태가 무엇이냐, 수동태라고 하는 거 뭐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 형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켜져 있나? 켜져 있다. 확실히 해야 돼. 시제란 무엇인가 하니 기억나는 사람은 불러주세요. 시제란 그렇죠. 시간을 여기 적어져 있군요. 예전 내가 항상 이걸 적었어야 됐어. 하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적어놨거든. 자,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모양이다. 동사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형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살다라고 하는 동사와 살았다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모양이 다르죠. 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형 또는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고요. 살았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과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 리을 것이다가 들어가면 뭐예요? 얘는 미래를 나타내죠. 이것은 현재가 되겠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시간이 구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시제다라고 해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아시나 어시 들어가면 과거형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을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형 종결 어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시제가 모양에 따라서 시간이 구분되게끔 되어 있는데 영어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총 몇 가지 시제가 있는 거 하니 12가지 시제가 있다는 말이죠. 12가지의 모양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시간을 구분을 몇 가지로 해놨다는 것이다? 12가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구분에는 이러한 모양을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12가지예요. 그럼 모양도 12가지, 이 모양 있죠? 다 외워야 되고 이 상황이 각각의 어떨 때 쓰이는가도 매칭을 잘 시켜야 되죠.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미 거의 뭐 한 85% 정도, 90%, 85, 80% 정도는 이미 모양과 이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잘 알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걸 12가지로 먼저 이름을 한번 봅시다. 자,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시제다라고 하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가 뭐고, 과거가 뭐고, 미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완료가 3개 있죠. 이건 완료 시제 3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독특한 시제의 개념, 구분을 가지고 있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걸 진행 시제라고 하죠.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은 이 완료하고 진행형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완료 진행이죠.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다만 완료하고 진행을 플러스 시켜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제 구분은 사실 9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본 시제 3가지, 완료 시제 3가지, 진행 시제 3가지고 완료하고 진행을 짬뽕 시켜가지고 3가지를 더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이거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완료, 현재 완료, 특히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개념 구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동사 12가지 모양을 한번 볼게요. 기본 시제 공부하다, 공부했다, 공부할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양 다 알고 계시죠?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를 더 쉬운 거니까 진행 시제. 자, am studying, am I is studying이죠. was studying, 공부하는 중이었다. will be studying, 공부하는 중일 거야.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렵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죠. 완료. have pp, had pp, will have pp,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라고 하는 것은 have 플러스 pp인데 이 have가 현재면 현재 완료, have가 had로 과거로 바뀌면 과거 완료, 미래로 바뀌면 미래 완료 이런 원칙성을 가지고 있죠. 완료는 뭐 현재까지 어떤 일을 쭉 하면 현재 완료, 과거에서 과거까지, 그러니까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 어떤 일을 쭉 하면 과거 완료라고 해요. 예전에 뭐 이런 거죠. 내가 어제 채환이 집에 갔는데 채환이는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더라. 채환이 집에 간 게 어제 과거인데 2시간 동안 공부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부터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공부하다는 용어로 had studied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이 미래 완료는
과거에서도 쭉 해가지고 미래까지 어떤 시점이 일이 지속이 됐을 때 딱 되어지는 거. 이걸 미래 완료라 그러는 건데 이런 거죠. 지연이는 지금 이 야동을 9번을 봤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보면 10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면 10번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는 will have watched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다시 해줄까? 그러면 내년이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다.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will have been 고2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3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4번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미래까지 쭉 하다가 미래에서 딱 완료가 되는 거. 이걸 will have pp를 써요. 이게 개념 잡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완료 진행형은 똑같아요. 내가 어제 채환이 집에 갔는데 채환이는 2시간째 공부를 쭉 했다가 아니고 쭉 했고 내가 갔을 때도 하고 있는 중이더라 하면 이제 이걸 쓰면 돼요. had been pp. 지연이로 다시 들어드릴까요? 지연이가 내일쯤이면 보고 있는 중이더라 이렇게 그런 시제를 쓸 때는 또 이런 것들을 쓰죠. 뭐 이것은 동사의 활용인데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형. 이 분사는 나중에 또 분사할 때 배우게 될 텐데 참고로 study는 공부하다, study는 공부했다. 마지막에 있는 과거 분사 이거는 뜻이 뭘까요? 뜻이 공부하는 이것이 공부하는이고요. 공부하는 능동이나 이것은 학습된 공부된 이런 뜻이죠. 완료나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서 다로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뭐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죠. happy가 뜻이 뭐예요? 행복한 이란 뜻이죠. 여기다가 I am studying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형이 되죠. 이 studying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이란 형용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것들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시제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2가지 시에서 현재, 과거, 언제 쓰는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하나씩만 톡톡 짚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 현재 모양 모르는 사람 없고 현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결친 상황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쓸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실, 그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지금 산다는 말이고, 습관, 반복, 특히 이 반복 같은 경우에 있죠. 여러분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보통 6시? 7시? 7시. 7시 반.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7시에 일어난다.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요 할 때 일어나요 시제가 뭐예요? 방금 썼던 거. 현재 썼죠. 그게 바로 반복적으로 I get up always 이렇게 할 때 I get up early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할 때 현재형을 쓰죠. 반복적으로 그런다는 말이에요. 또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이건 간혹 시험에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거, 역사적인 사실, 진리, 2 더하기 2는 4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현재를 써요. 그 말은 12가지 시제 중에 현재 하나만 쓰는 거지 진행형을 쓰거나 과거형을 쓰면 틀린다는 것이죠. 선생님 어제 물이 100도씨에 끓었다 하면은 어제니까 과거니까 물은 100도씨에 끓었다. 보일드 써도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는 항상 현재를 써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긴 해요. 무조건 이것들은 현재로만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만 조금 독특하죠. 과거를 쓰면 틀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때나 조건의 부사절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하면 노래를 부르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이렇게 하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미래 대신 현재.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안 돼. 되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나중에는 뭔지 몰라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만 들릴 거예요.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미래 대신 현재를 쓰고 미래 완료, 미래 PP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적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부사절이어야 돼요. 부사절. 때나 조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데요. 부사절이 아니면 이게 조건이 안 통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부사절이죠. 그녀가 올 때 나도 출발할 거야. 출발할 거야.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will start. 그녀가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will come. 틀린 데가 없지만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단 말이죠. I will not go camping. 나 캠핑 안 갈 거요.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내일이니까 원래 will을 써야 돼요. 그죠? 내일. 하지만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미완 대신 현안,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밑에 보세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에서는 그대로 명사절, 형용사절. 자 봅시다. 명사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무조건 SOC. 명사는 SOC. 명사는 SOC예요. 썩 명사 썩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명사하면 무조건 SOC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절은 문장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죠. 형용사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형용사는 한 역할이 뭐게? 그렇죠. 명사수식, 박명수를 생각하면 돼요. 명수, 형용사, 형용. 박명수 얼굴은 진짜 못생겼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어떤 애들이 나보고 박명수 닮았대. 와, 진짜 나 살다 충격, 난 정말 내 외모를 안 닮았죠? 너네밖에 없었어!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는데. 내가 박명수를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죠. 못생겼잖아요. 난 박명수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난 박명수 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봤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야, 진짜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렇게 못생긴 사람 또 처음 봤어요. 진짜 옷도 막 좋은 거 입고, 그때 행사할 때, 박명수가 사업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임실 치즈피자? 거기 이사장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먹는 치킨 중에 무슨 치킨이냐? 치킨, 뭐죠? 잘 먹는 거 있죠. 간장치킨 있는 거, 그거 뭐예요? 교촌도 제일 처음에, 박명수가 처음에, 거기도,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모델로 썼던 게 가수 B를 썼죠. 그때 가수 B는 하나도 안 유명했을 때예요. 교촌 이제 막 생겼을 때. 그래갖고 교촌 공짜로 막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염주체육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교촌 치킨 행사, 런칭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 그래갖고, 박명수도 왔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진짜 다 이렇게 양복 쫙 빼입고 와가지고. 그때 유명했어요? 박명수는 이제, 지금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알기는 다 알죠. 거의 한 15년, 20년 했으니까. 근데 별로 웃기지는 않았어요. 인기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 거죠. 그래갖고 했는데, 그때 교촌치킨 하나도 안 유명할 때고, 가수 B도 전혀 연습생 하다가 이제 막 데뷔하던 때라 하나도 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년 만에 가수 B는 완전 떴고, 교촌치킨도 완전 대박 나고, 박명수도 대박이 났죠. 아주 드라마틱해요, 진짜로 보면. 그때는 이렇게 박명수 있어도 사인도 안 받았어요. 진짜 못생겼다, 막 사람들 그 얘기를. 야, 양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대? 막 하면서 박명수가 막 이렇게 치킨 다 나눠주고, 이렇게 호일에 싸가지고, 나눠주고, 책자랑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교촌치킨 가방에다가 책자랑 담아가지고 홍보로 다 나눠주고, 치킨 다리 하나씩 막 나눠줬거든요. 치킨 다리 얻어 먹으라고 내가 가갖고 있었지, 박명수는 미수나 마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왠지 되게 유명해지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죠. 와이프가 더군다나 한의사라 그랬죠. 그랬는데 박명수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라마. 시대를 잘 타고나야지. 근데 고생 많이 했어. 한 20년 넘게 10몇 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죠. 유재석도 마찬가지고, 유재석도 10년 넘게 무명으로 있어서 능력이 있는데 이제 버티니까 능력을 발휘한 건데, 박명수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박명수는 이제 지금은 거물급이죠. 지금은 내가 아시는 분이 저기 KBS 방송국 거기 앵커예요. 전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박명수 씨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걔가 광주 방송국에 뜨잖아요. 그러면 사장급이 나가서 대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국장인데도 국장보다 더 높아요. 그 정도로. MC를 진행을 하고, 그 선배가 MC를 진행을 해요. 자기 프로그램은. 근데, 보니까 시청자 수가 틀리더만요. 그 형은 이렇게 KBS 직원이면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뭐 광주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돈을 따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죠. 근데 이제 박명수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고 와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하는 거죠. 외부에서 영입을 해요. 박명수가 그 두 시간 동안 하죠. 2시간 동안 하면은 뭐 이렇게 돈으로 따지진 않지만 2시간 하면 50만 원 받아요. 정명수가요? 그리고 2시간 하면 50만 원 받고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게? 1,500만 원이죠. 1년이면 1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하나 뛰면 걔는 연봉 2억짜리예요. 라디오 방송 하나만 해가지고도. 2시간 하면. 우리 선배는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국장인데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연봉 6천. 근데 그 사람은 2시간 하고 연봉 2억이야. 레벨 차이가 나죠. 근데 시간당 2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시간당 알바비가 6천 몇백 원인가요? 박명수는 시간당 25만 원. 1시간에 25만 원. 그렇죠. 1시간에 25만 원이죠. 거기에다 이제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클래스가 제일 높은 클래스가 시간당 뭐 2시간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아요. 뭐 그 컬투쇼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박명수라든지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만 최하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50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박명수 잘 나가는구나. 아주 높은 사람이구나. 가면 국장급이 뭐 이렇게 인사해요. 사장님 오셨네. 이쪽으로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죠. 한번 여러분 아빠들이 그 방송국에 근무하면 박명수가 오면 아빠들이 이렇게 아유 박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 박명수 하는데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럼 박명수 사장님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그대로 미래를 표현. 자, 봅시다. 명사는 SOC.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언제 그녀가 올지를 몰라. 이때 웬이 뭐뭐 할 때 부사절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뭐뭐인지를로 해석이 되죠. 이때는 명사절이에요. 그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에서는 미래는 미래 그대로. 그 언제 올지 아직 안 왔으니까 여기다가 will or live를 써야죠. 때나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Tell me the time when. 시간 다음에 w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부사라고 했죠. 또는 자 이럴 때는 관계부사는 꾸며주는 게 네가 돌아올 그 시간을 말해줘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 수식 박명수고요. 이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절이에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미래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I wonder. 나 궁금해.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가 파티에 올지 어떨지를 궁금해한다는 말이죠. 이때는 if가 만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죠. 명사절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간단한 건 이거죠. 설명을 하면 when이 뭐뭐 할 때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는 부사절이에요. 그죠? 뭐뭐 할 때. 그런데 자 언제 뭐뭐인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는 명사절이에요.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f가 만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으로 해석이 되면 부사절 뭐뭐인지 아닌지라면 이건 명사절 이런 차이점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알아둬야 될 거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라고 하는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재를 쓴다 다른 거 쓰면 틀린다 라고 하는 걸 꼭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구분하는 건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도 나중에 현재 완료랑도 또 나오는데요. 과거의 사실, 난 이걸 과거 시점 부사라고 해요. 뭐 이거는 공식적인 어구는 아니고 내가 그냥 정한 건데, 과거의 시간의 점을 나타내는 부사고,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yesterday, 어제, 그때, 그 당시에, 그날들, 또는 시간, 다음에 ago, 몇몇 전에, last night, last month, 지난달에, 지난 연도에, 뭐, 연도 표기. 저서 나오는 조금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전이니까 ago가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the other day, 요전날, 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시점 부사죠.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면 항상 뭘 써야 된다? 과거형을 써야 돼. 당연히 과거를 써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뭘 써? 현재 완료 써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He died 3 years ago. 그는 3년 전에 사망했다. 3년 전이니까 과거를 써야 되는데 He has died 3 years ago.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I met last night. 지난밤에 그녀를 만났다. 밤에 만나서 뭐 했을까요? 궁금해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have met를 쓰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밤에 만나서 뭐 했겠어? 데이트 했겠지. 그치? 데이트가 못 준다고. 응? 나도 해봐서 아는데, 밤에 하는 데이트는 즐거워요. 밤에. 내가 우리 아내를 연애할 때, 지금도 아직도 생생히 생각이 나. 막 진짜 이렇게 막, 집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좀만 더 있자고 막 하고, 막 공원에서 손잡고 막 음악 들으면서. 나 너무 늦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막 하면서, 막 늦게 보내주려고 막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많이 써도 돼요. 다시.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거나 역사적 사실. 자, 이것도 하나 체크만 해놓으세요.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아까 그 불변의 진리도 또는 속담도 항상 현재를 썼다라고 했죠. 그거하고 같은 걸로 봐서 역사적 사실, 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거나 뭐 퀴리 부인이 X선을 뭐 발견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과거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는 그냥 이런 거 있다. 그래, 미래 이런 거.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미래 시제 대용이라고 하는데, 미래 시제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그 별로 좀 깨끗하지 않은 거 아니야? 붕 때려야지. 물티슈로. 그러면 어떡해. 하지마. 안 좋아, 하지마. 나중에 약 바르고 나서 하지. 괜히 또 감염되면 못 써. 진물이 나니까 그래. 건강하니까 그런 거야. 나는 예전에 다쳐갖고 무릎이 까졌는데 진물이 나는 게 아니고 기름이 나오더라. 질질질질. 살이 쪄가지고 기름이 나요, 기름. 여러분도 기름이 나는데 난 좀 많이 나오더라고. 진짜 나오죠. 사람이 보면. 사람한테 기름이 나와요? 당연하지. 그 색깔이 달라요. 진물하고. 그 좀 뭐라 그럴까? 노르스름하면서 그 휘발유가 물에 떠 있으면 오색빛 찬란하게 보이죠. 무지개색?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나와요? 그런 빛깔이 돼요. 무지개색이 나와요? 너희들은 안 쪄봤구나. 그래, 나는 봐서. 준비돼 있어? 출격! 하면서. 자, 봅시다. 기름기가 워낙, 쌤도 피부도 지성이라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아니야, 물만 나오더라. 깨끗하게. be going to. 알죠? be going to. 뭔 말 예정이다. 그래서 미래 쓰고요. 그 다음 be about to.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막 뭔 하려고 하다. 그 비행기는 막 이륙하려고 한다. 뭐,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be to 용법.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해서 be to 용법. 뭔 말 예정이다로 해석되는 거죠.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be due to. 뭔 말 예정이다. 다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하죠.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수거처럼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뭐 2번, 4번, 5번, 6번은 수거처럼 알아놓으세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he is supposed to arrive at 6. 그는 6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be likely to.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e president is likely to resign. 그 대통령은 사직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죠? 뭐뭐 할 것 같다. 제발. 아니야, 근데 하면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다시예요? 더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보통 대통령이 직무를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부통령이 그 직책을 맡고, 부통령이 안 하면 국무총리가 맡게 되어 있다는 사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거. 안 배우나요?
부통교수니까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최경환인가요? 있죠. 안 좋죠. 그러니까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맨날 야당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안 돼도 어차피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시라 해야 돼. 큰애 누님 계속해주세요. 오늘 쉬게 해줘서 감사하지만 나는 일하고 있네요. 나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학원은 쉬는데. 오늘 나만 나와서 수업해요. 끝나요. 오늘 현아쌤도 오늘 쉬고, 혜연쌤도 쉬고. 오늘 아무 계획이 없는데. 너 저번에 저희 이렇게 물어봐놓고 가냐고 물어봐놓고 물어봤죠. 저 그래서 다 약속 취소했어요. 당황스럽네요. 그래? 저 이거 보려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넣어가지고. 너희들 뭐, 책임지라면 뭐 내가 책임을 져야지 뭐. 예. 이거 끝나고 우리 저 저금통 뜯어가지고 저걸로 저번에 같이 분식 파티나 한번 할까요? 예. 집에 갈 사람 가셔도 돼요. 네. 가셔도 돼. 가셔도 될 것 같아. 특히 배고픈 사람들은 바로 집에 가셔서 밥을 먹어야죠. 자, 봅시다. 진행 시제 봅시다. 진행 시제는 11시 반에 또 학원이야? 빨리. 11시 반까지만 수업하도록 합시다. 시끄러.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데요. 자, 현재 진행해 봅시다. 그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자, 현재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현재하고 차이점이 약간 있죠. He studies hard every day. 날마다 영어 공부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지금 나타내는 거 진행이란 말이죠. 동작이 진행.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눈치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we are visiting New York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는 뉴욕을 방문 중이다가 아니고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것들은 모양만 한번 봐 놓으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진행형은 없어요. 그 다음에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진행형을 쓸 수 없는 진행형 불가동사 이런 것들 나오죠. 진행형 불가동사 주로 상태나 무의지동사 상태 동사들은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없어요. 진행이라는 건 동작이 진행되는 거죠. 상태가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단어 한번 봅시다. resemble. 이게 대표적인 상태 동사예요. 닮았다란 말이죠.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이건 당연히 상태죠. 닮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는 중이다 이런 말은 이걸로는 안 된단 말이죠. resemble는 원래 자체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는 중이다. 닮아가는 중이라고 하면 다른 표현을 써야 돼.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단어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I am resembling my mother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또는 know도 마찬가지예요. 알다라고 하는 거. I know the fact.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알고 있는 상태지 알아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세상에 이거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중이다 이런 말은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는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닮은 것과 안 닮은 것 이것만 있는 것이 그 중간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논리나 철학에서 배우죠. 이렇게 단어 중에도 중간 영역이 존재하는 것과 중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또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들이거든요. 하지만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그죠? 예외적인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세요. 이런 해부동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녁을 먹다, 나는 식사 중이다 할 때는 I am having dinner를 쓸 수도 있고 I'm having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죠. 또는 여기가 I'm seeing the sight, 관광하다 라고 할 때는 이 see라고 하는 동사도 재밌어요. 보면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see는 어떤 거냐면 see도 있고 watch도 있고 look a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잖아요. see는 뭐냐면요, 그냥 눈을 딱 떴잖아, 보이죠? 이게 see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look at이나 또는 지켜보고 막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watch를 쓰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건 이게 C예요. 그 때문에 눈을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내 의지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의지대로 보고 안 보고는 다른 동사들은 있지만 이 C라고 하는 동사만큼은 무의지 동사라고 하는 건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중이다 이런 말을 내 의지대로 아니면 진행으로 할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see a sight라고 하는 것은 관광하다라는 뜻이죠. 관광은 의지적으로 가능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경우는 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런 동사의 특성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알죠, 여러분? 현재 완료는 어떻게 생기냐면 have 플러스 pp 또는 have나 has 플러스 pp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용법은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죠? 완료, 막 뭐뭐하다, 계속,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중학교 때는 막 우리가 막 완료해가지고 같이 쓰이는 부사들도 막 외우고 막 했었죠. 완료는 완료라는 한글 뜻을 아세요, 여러분? 완료 원래 한글 뜻이 뭐예요? 완료 끝. 그렇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완료란 단어 뜻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사격 개시 하면 개시라고 하는 건 시작하다란 말이죠. 써다가 사격 완료 하면 사격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완료도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쭉 어떤 일이 지속이 되는 건데 완료용법 같은 경우에 해석은 쭉 하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완료됐단 말이죠. 그래서 I've just finished the work 하면 일을 쭉 하다가 이제 막 finish 한 거고요. He has already started. 그는 이미 어떤 상태로 쭉 있다가 이미 딱 출발한 상태란 말이죠. I've not passed 배트랑 테스트. 나는 아직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공부는 쭉 해갖고 왔는데 원래 통과를 딱 해야 되는데 그게 not, 아직 아니다란 말이죠. 그 상태가 아직 패스한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부사들로는 just now, already, yet. just now, already 같은 건 항상 가운데 들어가고 yet는 문장 끝에 오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고 이제 막 하다, 아직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경험은요, 맨날 쓰는 게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뭐뭐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ever는 뭐뭐한 적이 있다, never는 뭐뭐한 적이 없다, before는 전에 한 적이 있다, once는 한 번, twice 두 번, times는 여러 번, of는 종종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Have you ever seen a UFO? 자, 너 전에 UFO 본 적 있냐? 이런 말들이죠. 현재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는 것들이고. 계속은 이제 현재 완료 중에서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이 since, for. since는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이죠. since는 뭐뭐한 이래로. 뭐뭐한 이래로 쭉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since 다음에는 항상 과거가 나와요. 공식이죠. since 다음에 과거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항상 뭐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가 나와요. 물론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에 나와도 돼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은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ve lived in Seoul for 5, 나는 5년 동안 여기 살아왔다. 5년 동안 쭉 살아왔고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놓으세요. 단순히 그냥 이런 거 말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레벨이 좀 높으니까. so far는 지금까지라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쭉 이라는 뜻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현재 완료, for 기간.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님 말고. 결과는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 문장 I lost my watch 하면 난 시계를 잃어버렸다죠. 거기서 끝나요.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잃어버린 사실만 설명할 때는 lost my watch. I have lost my watch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말은 똑같아요. 나도 시계 잊어먹었다 라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잊어먹어서 현재 어쩌다고 현재도 잃어먹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결과적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도 없다라고 하는 뜻까지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말 해석은 같은 것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는 게 없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결과적인 개념은 없는데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도 이 결과적인 용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근데 지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한아, 너 어디까지 갔어? 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지한이가 아니, 지한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내가 몰라. 그래갖고 지한아, 너 어디까지 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한이가 씩 웃으면서 뽀뽀했어요. 딱 뽀뽀했다라고 한마디 하는 거죠. 나 뽀뽀했어요. 딱 그 말은 뭐예요? 뽀뽀했다는 걸 끝난 게 아니죠. 뽀뽀해서 결과적으로 사귄다 안 사귄다? 사귄다란 말까지 포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포함하면 돼요. 시계 어쩌어? 시계 잊어먹었어. I'm lost. 잊어먹어서 지금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까지 있는 게 이제 현재 완료의 결과적인 용법인 거죠. 그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since. 자, 한쪽에는 이렇게 현재 완료가 오고요. 현재 완료가 이렇게 나오고 since 다음에 특정 과거.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죠. 자, since last year. 과거죠. 작년 미래로 쭉 아프다. 이렇게 since 다음에는 과거.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 이건 하나의 완벽한 공식이에요. 다만 이 since가 뭐뭐한 이래로, 뭐뭐한 이후로 란 뜻으로 쓰일 때만 이 공식이 통해요. since가 또 다른 거 있는 거 알죠? 뭐뭐 때문에 란 뜻일 때는 이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for 다음에 숫자 나오죠. for 10 years, for 5 hours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요. since to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맞지만 2년 전 이래로 이렇게 과거 시점이 나오는 건 since가 맞지만 since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못 온다. 그 다음에 뭐 접속사로서 since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에 문장이 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것과 똑같죠. since 다음에 과거 나온단 말이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거나 since 다음에 과거의 문장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내가 적어놨는데 같은 거예요. since 다음에 과거,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문장이 있어요. It is 3 years since I came to 서울. 내가 서울에 온 이래로 3년이 지났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내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여기는 it인데 is를 쓰는가 내가 막 찾아보고 외국인한테 물어봤는데 외국인도 몰라요. 둘 다 맞대요. 근데 어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비인칭 주어 it가 나올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를 써도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고 현재 완료가 보통 많이 쓰이는데 it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서울에 온 이래로 3년이 흘렀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have been to. 자, 내가 한글로 여러분들한테 야, 나 가본 적이 있어를 영어로 해봐. 그럼 가다 고니까 have gone 이라고 말을 해요. 가본 적이 있다. 근데 가본 적이 있다는 영어로 have gone이 아니에요. 사실은 have been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는 have been to를 써야 돼. been이 원래 비동사가 뜻이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있어 본 적이 있다, 즉 가본 적이 있다는 뜻으로는 have been to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나 제주도에 가본 적 없어. I have never been to 제주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 또는 이제 막 갔다 왔다 라고 할 때도 have been to를 써요. 방금 갔다 왔다. 근데 이제 have gone to는 오히려 이게 I have gone to를 쓰면 문장이 잘못돼요. 그건 비문이에요. 틀린 문장이죠. 왜 그러냐면 have gone to는 결과적인 용법이에요. 가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버리고 현재도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없다. 여기 없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have gone to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have gone to, you have gone to란 말은 영어에 없어요. I have gone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가버렸지롱. 가버려서 여기 없지롱. 없는 말을 어떻게 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gone to, you have gone to는 안 돼요. you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말이 오해하는 게 I는 1인칭이죠. 손가락이 이렇게 오는 게 나, 우리. 2인칭은 뭐냐면 너희들이에요. 내 눈앞에 있어야만 2인칭이 존재를 해요. 이걸 뺀 나머지가 무조건 다 뭐예요? 3인칭이죠. 근데 you have gone to America. 너는 미국에 가버리고 없어. 이런 말을 you라고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gone to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have gone to는 보통 they나 he를 써서 he has gone to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they have gone to 이렇게 해서 가버리고 여기 없어. 지금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라서 have been to, have gone to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과거 시제에서 나왔죠? 이건 했으니까 뭐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시점 부사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I've seen Mary ago는 현재 완료랑 못 쓰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물어본다 쳐요. have seen의 과거는 뭐냐?
have seen의 과거 형태는 뭘까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had seen이요 이렇게 말해요. so가 맞아요. 그죠? have seen은 현재 완료. 이게 have seen이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see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면 have seen의 과거가 뭐냐 하면 s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죠. 근데 여기다가 had seen이요 라고 하면 그건 s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완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when절 내에서도 현재 완료 못 써요. 그래서 when have you seen the movie? 너 언제 그 영화를 봤냐? 우리 발로는 뭐 전혀 어색한 데를 찾기가 어렵죠. 근데 whe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언제라고 하는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봤죠. 근데 언제 봤냐라고 하는 건 한 시간의 점, 딱 본 시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쭉 나타내는 거죠. 딱 점을 나타내는 when이라고 하는 부사하고 have seen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 맞아요. 그래서 언제 봤냐 할 때는 when did you see 이렇게 되지 when have seen은 안 돼요. 그 다음에 just now는 아까 말했죠. 조금 전이라는 뜻으로 과거 시점 부사라서 현재 완료랑 못 써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제 좀만 하면 끝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 풀이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아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나도 오늘 뭐 하지? 이거 끝나고 아니죠. 그러면 학원 오늘 그 임시 공휴일이라서 오늘 쉬었어요. 일단 이거 그죠? 이거 공휴일은 쉬어야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다른 대통령이 모를까 우리 근혜 대통령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교육청 그러면 안 돼. 또 서류려고 감사 나와 볼 수도 있어.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과거까지 어떤 일이 되는 거죠.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과거도 같은 모양인데 뭐가 다른가 한번 봐나 보세요. 이상하네. I had finished my breakfast when he came. 자,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다. 들어온 게 과거죠. 근데 그 전부터 쭉 먹다가 왔을 때 딱 끝난 거죠. 그때 끝내다는 had finish. 완료용법이죠, 이것도. 근데 뭐 과거 완료에서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를 잘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I have never seen a tiger till I visit the zoo. 내가 동물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할 때까지는 방문한 게 과거죠. 근데 그 전에는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never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과거보다 더 과거잖아 이것도. 밑에 보세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전에 발생한 일. I found that. 난 대티에를 발견했지. find의 과거형이죠. I lost my. 내가 지갑을 잊어먹은 거. 자, 알게 된 게 과거인데 지갑은 그 전에 잊어먹었겠죠? 그때 잊어먹다는 had lost를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C에 보면 시간의 발생 순서대로 쓰면 삼촌은 나에게 시계를 사주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어먹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과거로 써도 둘 다 과거죠. 근데 이제 이거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시계를 잊어먹었다. 내 삼촌이 사준 시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면 이 문장 보세요. The train left before we reached the station. 우리가 정거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는 떠났다. 도착한 게 과거인데 그 전에 떠났으니까 had pp를 써야 되죠. 그죠? 근데 과거를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라고 예전에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이거 과거 쓰는 것도 있던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물론 과거 써도 되고 과거 완료 써도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맨투맨 종합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접속사가 before나 after 등 전후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것만 봐도 전후관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안 쓰고 과거를 써도 분명한 걸로 인식을 해서 둘 다 맞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이런 건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감사한 것들이긴 한데 왜 그런지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 미래 완료는 아까 내가 말했죠. 자 보세요. 미래 완료는 재밌는 게 항상 by 다음에 미래 표시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죠. 보세요. He will have finished the work by next week. 다음 주면 그는 일을 끝마칠 거야.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과거 일 시작했죠. 쭉 하다가 다음 주가 딱 되면 끝마친다. 할 때 will have finished.
If he visit LA again, he will have been there 3 times. 만약 그가 LA를 한 번 더 방문하면 3번 방문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할 때 그 3번. I will have lived here for 2 years by. 다음 달이면 나는 20년 동안 사는 것이 된다. 쭉 가다가 다음 달, 쭉 가다가 한 번 더 방문, 쭉 가다가 다음 주, 이런 게 항상 있으면 미래 완료예요. I will have gone on a trip by the time. 네가 오는 그 시간이면 나는 이미 여행을 가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뭐 이런 것들. 미래 PP. 자, 그 다음 완료 진행 시제는 완료에다가 진행만 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I'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0 years. 나는 10년 동안 쭉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뭐 이런 말이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시제일치. 시제일치는 원칙만 알아두면 좀 어려울 게 없어요. 시제일치가 뭐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제를 일치시키는 건데 어떻게 일치시키냐면 딱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시제일치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밑에 거 한 절만. 앞에가 이 주절이라고 하는 앞에요. 앞에가 과거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과거나 과거 완료 2개밖에 못 나온다. 이게 시제일치예요. 다른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앞에가 현재일 때는 뒤에는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하니까 일치시킬 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앞에가 현재. 나는 생각해.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가 열심히 일할 거라고. 그가 쭉 열심히 일해 왔었다. 다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건 틀린 게 없죠.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앞에가 과거로 바뀌면 딱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과거 아니면 헤드 PP. 조동사도 못 와요. 조동사도 오려면 과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가 과거면 뒤에는 딱 2가지 뭐 과거 아니면 헤드 PP. 그게 바로 시제일치예요. 근데 시제일치 예외 들어봤죠? 예외. 시제일치 예외 어떤 거냐면 아까 불변의 진리는 항상 현재를 쓰는 거죠. 그건 앞에가 과거라도 현재를 써야 되고요.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를 쓴다고 했죠. 그것도 예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이것들이 이제 또 반복적으로 난 아침에 7시에 일어나 항상 그때는 앞에가 과거라고 할지라도 지구는 돈다 현재죠. 그는 항상 7시에 6시에 일어난다 현재죠. 그는 서울에 살고 있다 지금 현재 반복적인 습관이나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좀 알아놓고 보면 시제가 조금 더 시제라고 하는 것도 언어고요. 언어는 이렇게 유동적이죠. 딱 정해져 갖고 쓰기보다는 약간의 그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문장을 보면 좀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생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는 말했다. 말한 게 과거죠. 근데 전쟁이 언제 발생했어요? 그보다 전에 발생했겠죠. 그럼 여기다 원래 헤드 브로큰을 써야 되겠죠. 그죠? 헤드 브로큰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다 헤드 브로큰 쓰면 이건 틀려요. 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발생한 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과거랑 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가정법 있죠. 가정법도 시제하고 상관없이 이 부주 과거동사 우쿠시마 동사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형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잠깐 쉬었다가 3300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그 어떤